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016년 2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기출문제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파일과 문제 파일을 열어서 1번, 기본 작업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1에서 G1을 병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HY 신명조라고 되어 있죠. 자, HY 신명조. 자, 엔터.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17포인트. 자, 그리고 행의 높이는 자, 행머리 글 앞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3면은 어딘가요? G3 여긴가요? 판매량. 자, 수식 입력줄에 블럭을 잡고 한자 키를 눌러서 판매량으로 변환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G13이면은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하고 관련 내용은 지우고 최대 판매량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자동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모 외곽 테두리를 눌러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맞춤해서 자동 크기를 지정을 하고 자, 항상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4에서 F15 영역에 자, F4에서 F15 영역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 0을 선택을 하고 1을 넣습니다. 자, 여기 맨 뒤에 0이어야만 됩니다. 영어는 0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이런 말이 없더라도 영어를 0으로 표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기본형으로 자, 맨 뒤에가 기본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만약에 맨 뒤에 0인 경우 1만 표시하라. 즉 0을 표시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맨 뒤에가 샵으로 처리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게 기본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기본적으로 0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 또 기본값을 이걸로 써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G15까지 모든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를 넣고 그 다음에 굵은 상자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든 테두리와 굵은 상자.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을 마무리하고 기본 작업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자, 필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자, 필터에는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가 있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A4에서 H18 자, A4부터 H18 영역 안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급 필터라면 별도의 어디서부터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조건을 작성하는 범위가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자동 필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클릭하면 맨 위에 필드 모양의 드롭다운 표시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입고량이 그랬습니다. 입고량을 클릭을 하고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로 넘어갑니다. 자,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 이상. 자, 그리고 3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 미만. 자, 그럼 이게 그리고인가요? 또는인가요? 자,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200이 여기 있습니다. 300은 여기 있겠죠. 300은 여기 있습니다. 자, 200 이상, 200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200보다 크다. 300보다 작다. 물론은 여기에는 포함되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죠. 자, 아무튼 두 200과 300의 교차되는 부분을 처리할 때는 AND입니다. AND. 자, 그런데 만약에 200보다 작다, 여기 300보다 크다 이렇게 서로 반대 영역을 찾아간다면 OR 또는입니다. 현재는 200 이상 300 미만이기 때문에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가 맞다라는 거죠. 자, 막대 그래프 수평선을 그려놓고 교차되는지 서로 바깥 영역으로 빠져나가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고량에 대해서 200에서 250 사이 300 미만이네요. 자, 그리고 제품명도 들어갑니다. 제품명 텍스트 필더. 자, 숫자는 숫자 필더지만 텍스트는 텍스트 필더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품명이 프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프로 끝나니까 끝문자를 찾아야 되겠죠. 끝문자. 뭘로 끝난다? 프로 끝난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프로 끝나는 대상에 대해서만 필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대로 놓으시면 돼요. 이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를 마무리하고 계산 작업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 and, average 세 개의 함수를 모두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if를 우리가 몇 번 써야 될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 합격 아니면 공백,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f는 몇 번?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경우가 세 번이면 뭐 합격, 불합격, 뭐 공백 이렇게 세 개다. 그러면 if를 이때는 두 번 써야 되겠죠. 경우의 수보다 if는 한 번 적게 쓰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 들어가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가 평균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또 실기 평균 이상이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then if 가로 열고. 자, 뭐가? 필기가 이상이래요. 뭐 이상? 얘 평균, 전체 평균의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C3은 C4, C5 내려오면서 평균을 각각 비교해야 되지만 평균은 전체 평균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에버리지의 평균 이상이다. 뭐가? 이 필기가. 또 컴마. 이번에는 실기 선택이 안 되죠. 클릭을 하고 아랫방향 키로 내리겠습니다. 자, 역시 실기도 실기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가로 열고. 자, 밑에서부터 안 되니까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끌게요. 자, 이렇게 역시 절대를 주고. 자,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 각각 두 조건입니다. 조건이 두 개라면 각각 묶어야 되겠죠. 뭘로? and로. 이고 그랬으니까 이거나 그랬다면 오화로 묶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and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nd로 묶고,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앞에는 뭐로? 합격으로 줘라. 뒤에 거는 그냥 공백으로 놓으면 되겠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자, 평균 이상이 각각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균을 여기다 한번 구해보세요. 맞는지 또 해보고 싶다. 에버리지. 자, 이렇게 평균 넣고 엔터. 자, 여기도 이렇게 끌면 평균입니다. 즉 얘는 평균을 만족하지 못하죠. 얘도 만족하지 못하네요. 얘네들은 둘 다 각각 이상을 만족하죠. 얘도 만족하고. 자, 쭉 만족 안 하다가 얘네 만족하고, 얘는 여기가 만족 안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 놓고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한 후에는 필요 없는 내용들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choose mid 함수와 if 에러까지 제공이 되어 있어요. 자, 1, 2, 3, 4는, 자, 1, 2, 3, 4 그 외에는 코드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mid 함수로 다섯 번째 문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 숫자가 있죠. 자, then mid, 가로 열고. 자, 여기서부터 몇 번째? 다섯 번째부터 한 개가. 자, 이렇게 쭉 끌어내렸습니다. 1, 2, 3, 4, 5. 총 5번, 5번까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번까지만, 1번은 기억, 2번은 입력, 3번은 뭐 출력, 그 외 4번, 5번은 코드 오류로 놓으라는 거죠. 자, 이걸 choose로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choose, 가로 열고. 자, 우리가 경우가 5개니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기억장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입력장치. 자, 그리고 여기는 출력장치.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1번이니까 기억이겠죠. 여기도 기억. 3번은 출력, 기억. 4번은 공백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 5번도 공백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공백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4번, 5번 공백은 지워버릴게요. 자, 지워버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4번과 5번은 자, choose 항목에서 찾아갈 게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if 에러가 없었다면 아까 뒤에 공백을 두 개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if 에러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지워버린 겁니다. 자, if
에러 가로 열고 자 가로가 열렸네요. 자 그리고 맨 뒤에다가 따옴표 쳐서 뭐라고 입력 오류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쭉 아래로 자 입력 오류 나옵니다. 자 if 에러가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if 에러가 안 들어갔을 때 푸는 방법, if 에러가 들어갔을 때 푸는 방법 각각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수원이거나 용인. 자, 지역에 대한 수원이거나 용인에 대한 것들을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자, d-average와 round-down 함수가 들어가 있고 조건은 E24부터 자, 여기가 E24부터입니다. 자, 수원이거나 용인. 자, 그럼 먼저 지역을 복사하겠습니다. 지역을 복사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수원 복사. 자, 용인은 한번 써볼까요? 용인 써도 됩니다. 띄어쓰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맨 뒤에 이렇게 공백을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입력할 때.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d-average를 이용하겠습니다. d-average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d-average.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전체 범위가 들어갑니다. 전체 범위. 자,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채우기 핸들 없으니까. 자, 컴마. 우리가 계산해야 될 비용은 처리 비용의 평균입니다. 즉, 여기를 써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4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컴마.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지역이 수원이거나, 자,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왜 여기만 절대를 안 해요?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11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몇 회 자리에서 1000회 자리에서 내림하여. 자, 우리가 1회 때도 2014년 때도 한번 그 라운드 다운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2016년 1회 때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1000회 자리에서 내림 그러면 마이너스 4다.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 자, 라운드 다운 더블 N 가로 열고 자 함수 여기 써져 있어요. 함수 몰라서 못 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1000단위죠. 1000단위 그러면 1, 10, 100, 1000 마이너스 4 정수단위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오죠? 뒤에 0 3개 0 4개 0 4개 나왔습니다. 0 4개 아 나는 마이너스 3 같은데요.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리가 100 나오네요. 뒤에 0이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지금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간주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제품 코드의 수량, 제품 단가표. 자, 수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코드에 대한 단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단가를 계산해서 수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자 v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데 전체 vlookup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에 두 자리만 꺼내야 돼요. 그래서 left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left 함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left 가로 열고 여기에서 컴마 두 자리. 자, AA면 얼마? 15,000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vlookup 함수를 연결을 해서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A 앞에 두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절대 여기는 꼭 줘야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코드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표시해야 되는 건 단가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SSAANNGG를 정확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정확히 일치. 또는 0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AA니까 15,000원입니다. AA 15,000원. NN이면 16,500원. GG면 GG 다 들어가죠. GG면 18,000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쭉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은 건 단가입니다. 단가. 거기다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됩니다. 수량이 앞에 있는데 뒤에 해도 돼요? 교환법칙. 곱셈은 교환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빼기라든가 나누기는 안 되겠죠.
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하십시오.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쭉 끌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미디 빼기 전체인가요? 자, 코미디이면서 그렇네요. 자, 전체 영화 등급인 빼기가 아니라 코미디하고 전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르가 코미디면은 여기 코미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여기 전체도 있네요. 자, 즉 코미디이면서 전체 하나, 또 둘, 꽤밖에 없네요. 여기는 12세 이상이니까 코미디이면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서, 그러면 조건이 두 개예요. 먼저 여기서 코미디 찾아야 되고 여기서 전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고 그것들에 대한 예매 총액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합계 3,300원, 또 여기에 합계 4,900원, 그러면 한 8,200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계를 구해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SUMIF S를 사용합니다. 얘는 평균, 얘는 개수, 역시 다 S가 붙어있긴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SUMIF S를 들어갑니다. SUMIF S. 자, 우리가 count if S는 조건만 들어갔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average if S와 SUMIF S는 먼저 계산할 영역이 가장 먼저 온다. 자, M의 총액의 합계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계산할 영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자, 컴마. 자, 이 부분에서 코미디 오타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절대 컴마. 뭐가? 자, 가로 닫고 이 안에다가 전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그랬더니 8,226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뒤에 10,000원이 들어가게끔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를 이용해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10,000원을 넣겠습니다. 자, 엔터. 이렇게 해서 8,226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average if S와 SUMIF S, count if S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런데 SUMIF와 average if는 계산할 영역이 맨 앞으로 온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작업 1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작업 1. 분석작업 1은 피벗 테이블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 자, 먼저 피벗 테이블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영역을 잡고 또는 여기다 커서를 놔도 됩니다. 자, 영역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서 자, 어디에다가 A21에다가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A21을 찍습니다. 자, 혹시 위치를 잘못 찍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동을 이용해서 나는 19부터 하고 싶다. 그럼 19부터 다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1번부터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로. 그 다음에 배송 지역은 행으로라고 되어 있죠. 자, 물품 종류는 열 레이블로. 자, 그 다음에 값의 거리의 평균. 근데 합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평균과 배송료의 최대값도 있네요. 배송료도 이렇게 끌었습니다. 역시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값 필드 설정을 클릭을 해서 최대값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거리에 대한 평균과 최대값, 배송료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 있죠. 열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 값. 이게 두 개 이상이면 여기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을 어디로? 행 레이블로 이렇게 옮겨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했었죠. 보고서의 총 합계만 그랬습니다. 보고서의 총 합계만. 자, 그러면 여기 자,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합계. 자, 행의 총 합계만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행의 총 합계. 즉 열은 빼라는 거죠. 자, 이 오른쪽은 이 행에 대한 총 합계가 되는 겁니다. 행에 대한 총 합계. 자, 이 맨 아래쪽은 열에 대한 총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나타내고 이 밑에 있는 건 빼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행의 총합계만, 그래서 행의 총합계만 남고 아래쪽에 열의 총합계는 빠졌습니다.
또는 자, 이 피벗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기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행의 총합기만 클릭을 해주시고, 원래 둘 다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둘 다 클릭이 되어 있는데 옵션에 가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열의 총합계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나는 여기를 통해서 해도 되고 옵션을 통해서 해도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오른쪽이 행의 총합계고 아래쪽 이게 세로에 대한 총합계라는 거. 자, 그리고 결과를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데이터 통합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통합은 먼저 계산할 부분들을 범위로 잡고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 데이터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부분. 자, 여기 범위 놓고 추가. 자, 두 번째 범위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 범위 추가. 자, 세 번째 범위 추가. 자,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러한 통합 문제, 기존의 정기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외에 새로운 유형의 상설보고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이런 유형의 문제 말고 상시보고 문제들도 게시판을 통해 다양하게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가면 정말 시급합니다. 보지도 못한, 듣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게시판을 통해 정기시험 문제 외에 상설보고 문제를 다양하게 꼭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계산작업, 또 외부 데이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먼저 평균을 구하는 것과 통화를 구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14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이런 데서는 함수가 지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은 쭉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 분산 같은 거, stdv 이런 분산 같은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면 되나요? 개발 도구도 안 하고 막 구해요. 이러면 안 되죠. 자, 밖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클릭을 하고, 평균. 자, 엔터를 쳐서, 자,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리 들어가 있으면 절대 네버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버리지, 이것들에 대한 평균. 가로 닫고 엔터,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중지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매크로 넘어갑니다. 자, D4에서부터 여기죠. 이 범위와 이 범위 통화를 넣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기호로 통화로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자, 이름은 통화라고 되어 있어요. 통화.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이 범위 잡고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의 통화 또는 셀 서식을 이용한 통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자, 특히 셀 서식을 이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홈에, 자, 여기에 보면은 통화가 있습니다. 홈에 통화. 자, 통화를 눌러서 앞에 이런 통화를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빼고 매크로 기록,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들을, 자, 단추와 직사각형을 그려놓겠습니다. 단추는 G3부터 H5 사이에, 자, 여기서부터 G3부터 G3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H5까지. 자, 이렇게 놓고 평균이 먼저죠. 평균. 자, 이렇게 놓고 내용은 지우고 딜리트를 누워서 지웁니다.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화 데이터를 G8에서 H10까지. 자, 삽입에 통화에,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G8이면 여기서부터인가요? 자, G8이면 여기서부터 세 칸을 내려오네요. 자, Alt키를 누르고 G8에서부터 H10까지. 여기까지인가요? 자, G8에서 10까지. 3개네요. 자, 여기는 그러면, 아까 여기는 맞나요? 자, 혹시라도. 자, G3에서부터 H5. 덜 내려왔네요. 그쵸?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야 됩니다. 왼쪽 눌러버리면 클릭이 돼버리니까. 자, 이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 누르면 바로 클릭이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런 사각형들이 나오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통화라는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통화. 자, 도용의 경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정렬이 되지만 얘는 2010에서는 정렬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뭐 가로 세로 정렬을 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로 세로 정렬을 해주지만 문제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통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균 빼버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 일반으로 한번 놓겠습니다. 일반으로. 자, 그리고 평균 계산했습니다. 자, 통화 계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성. 자, 차트 작성. 먼저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성명별로 필기와 면접 계열만, 필기 면접 총점이 들어가 있네요. 필기와 면접만 해라. 즉 총점은 빼라. 그 소리겠죠. 자,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자, 총점. 혹시 총점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행렬 전환을 해서 이 부분으로 오면 제거를 하고 다시 행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여기에 딱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고 제거.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을 제거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계열. 면접이면 이거죠. 자, 얘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영역형으로 들어갑니다. 영역형. 자, 영역형이 어디 있죠? 자, 여기 되면 영역형 뭐 이렇게 누적 영역형 나옵니다. 자, 영역형이라고 했으니까 맨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영역형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로값 축의 표시는 숫자. 자, 여기 보면 세로값 축이 있습니다. 숫자에 소수점 한 자리만 주라는 거 돼 있네요. 현재는 두 자리로 돼 있으니까 얘를 소수 한 자리로 축서식에 들어가서 자, 표시 형식 탭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여기를 한 자리만 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기를 누르고 한 자리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 계열의 선. 자, 여기 필기 계열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완만한 선, 그리고 표식 옵션이 현재 여기는 다이아몬드, 마름모 형태죠. 그런데 이런 사각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됐습니다. 풀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죠. 각으로 꺾어져 있는데 완만한 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주고, 다음에 표식 옵션에 가서 기본 제공을 클릭을 하고 마름모가 아닌 사각형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서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잡아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주어진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시점에서 자, 공개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차후에 또 그 정기기출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뒤에나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 자, 그 점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 기출문제가 올라오면 바로 서비스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이제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 그 날만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